전기차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도 저는 이때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그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막 홍보를 합니다. 뭐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들을 남발을 해요. 당시에 이제 그때 공약을 남발했던 것들이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 홍보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어긴 것들 또는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은 많이들 지웠습니다. 말을 바꿔야 되니까 많이들 지웠는데 특히 이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기차 충전요금 관련해서 이때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기차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돈 있죠. 전기차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요금.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올린다. 그게 이유였어요. 계속 올리니까 이거 전기차 우리 보고 사용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전 세계는 전기차가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자연과 환경에 무해한 그러한 시설이나 어떤 생산 설비를 만드는데 전 세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도 전기차를 이용해야 되는 이제 시대의 도래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꾸 전기차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요금을 올리니까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이거 5년 동안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쇼츠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시 이제 당대표였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원희룡 지사가 이제 거들죠. 지금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럽니다. 원래 얼마 전까지는 100원대였다. 충전하는 요금이. 전기차 충전하는 요금이 얼마 전까지는 100원대였다. 그리고 지금은 300원대다. 그러니까 200원 올랐죠. 지금은 300원대다. 그런데 이제 곧 400원대까지 올린다더라. 문재인 정부가.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 지사가 막 화들짝 놀랍니다. 뭐 내리지도 못할 망정 아니 그럼 누가 전기차를 타냐 요금을 계속 올리면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계속 올리면 내연기관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주유값을 올리는 건데 기름값 올리는 건데 기름값 자꾸 올라가면 차를 누가 타고 싶어 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굴러가려면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요금을 자꾸 올리면 누가 전기차 타겠느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연기관차 타라는 거죠. 전기차 타지 말고. 전기차 생산시켜놓고 전기차 타지 말라고 전기차 충전요금 올리는 건 이 문재인 정부가 아주 멍청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는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럼 환경은 어떡하냐? 아니, 환경 생각해서 내연기관차 다 줄이고 있는데 전기차 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안 되겠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 동안 동결하겠다. 동결로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유튜브 쇼츠에 있습니다. 그때 뭐 2배가 올랐다는 둥,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했다는 둥, 환경오염에 이바지를 했다는 둥, 요금을 인상시켜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둥, 뭐 별의별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뭐 생활에 밀착형인 공약을 시리즈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59초 공약자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죠. 이제 소위 말해서 연병을 떤 거죠. 연병을 떨면서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이제 자동차나 교통에 대한 공약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공약했던 내용을 보면 이제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 동안 동결한다. 오케이. 그리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설비의 규제를 완화한다. 오케이. 그리고 택시의 안전 시스템을 장착시켜서 이거를 의무화하도록 만들겠다. 오케이. 괜찮아 보이죠? 실제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유지비가 싸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아탄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전기요금 바로 인상을 했죠. 올렸습니다.
KBS에서 보도했죠. 유지비가 싸서 갈아탔는데 전기요금 인상에 전기차 운전자 울상. 그죠? 매일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전기차 주도 울상. 환경부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한다. 네, 인상하겠다는 얘기죠. 다음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년은 타야 전기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본전을 뽑는데 전기차 운전자들 울상이다. 예, 전기차 충전하는데 요금 올리겠다고 하니까 나오는 보도죠. 다음 SBS 비즈픽에서 보도를 합니다. 유지비가 싸서 갈아탔다. 근데 전기차 운전자들 어떡하나 이렇게 보도가 나오죠. 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뭐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공약들이 있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간호법도 비슷한 거죠, 사실. 왜냐면 간호법도 대한간호협회에 가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누가 되든 그러니까 당시에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었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뭐 정의당 후보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있었겠지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되든 간에 간호법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너무 문제거리가 많다.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둘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 청사까지 찾아가서 그 임원진들하고 사진 찍은 것까지 유튜브에 박제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간호법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아무리 해도 결국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고요. 서로 간의 합의하에 상호 동의하에 약속을 한 것도 그냥 거부권 때려버려요. 양국관리법도 그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하겠다는 것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유튜브건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건 페이스북이건 트위터건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자료를 올려놨지만 결국 대통령 되자마자 싹 갈아엎었죠.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겪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정부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이 아주 어림잡아서 30개는 되고 세부적인 공약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약들 중에 지킨 게 5개가 안 돼요. 5개가 안 되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켰다고 평가받는 2개 내지 3개 정도도 5년에 걸쳐 임기 마지막에 지켜질까 말까 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냥 임기 끝날 무렵에 되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 전기차는 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이번 대통령 대선 후보 토론 때 나와서 탄소세 이런 거 몰랐잖아요. 아리백 이런 거 몰랐잖아. 그죠? 그때 몰라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막 질문하니까 그 아리백 그거 모르는데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비꼬듯이.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아리백 공격당해가지고 아리백 지키지 않는 한국의 기업들 또는 뭐 한국의 협력 기업들 지금 막 철퇴 두드려 패고 있잖아요.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서 이제는 전 세계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눈치를 보면서 지금 탄소세 내기 싫어가지고 아리백 규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는 나서서 환경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했던 이유도 아리백에 기초하고 탄소세에 기초한 건데 뭐 원전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했죠. 동시에 지금 탄소세에 관련돼서는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는 에너지로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는 에너지는 환경을 보존하는 에너지로서 취급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2개 돌리든 3개 돌리든 이것은 아리백과 또는 탄소세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슨 그것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뭐 탄소세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선동이고 전기차도 미국이 IRA 감축법 통과시키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수입 시장을 유럽으로 넘겼잖아, 미국이.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제조하는 제조 회사, 제조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또는 수입 판매로를 미국을 거쳐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통을 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국정원이 미리 정보를 얻어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디에다 정신이 팔렸는지 그거를 무시했죠. 그거를 무시해서 IRA 감축법이 미국 통과될 때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당했잖아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뭐냐? 별 피해 없으니까 알아서 이겨내라 이랬거든요. 기아랑 현대자동차 보고. 전기자동차가 뭐 많이들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피해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럼 뭐 알아서 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도생을 주문을 한 거죠. 전기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 자동차 교통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시키고, 이건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IRA 감축법으로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었거나 없어졌잖아. 미국이 이 정책을 감축법을 밀어붙이면서.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예측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선 후보 자동차 교통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KTX, SRT 통합 운영을 실시하겠다. 왜냐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체계가 자꾸 달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혼선이 없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공약만 2개를 내걸었던 윤석열 후보는 정확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부 다 뒤집었죠. 전기차 요금을 다 올려버렸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는 말마다 다 말을 바꾸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